목요일 정치수다는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내일 오전 11시로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8대 0입니다. 8대 0입니까? 네. 단 한 명의 반대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특검서 결과 발표도 저희 국민들이 봤는데, 예. 그걸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꼼꼼하게, 헌재 재판관들이 다 보셨고, 예. 또, 현장에서 또 증인신문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단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그게 또 박근혜 측의 불복운동의 명분이 충분히 될 수도 있고, 예.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이 중요한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거 보면은요. 네.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그렇고, 기각이 되더라도 그렇고, 불복종 운동으로 충돌이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충돌을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이전에도 그 집회 때마다 예. 촛불 집회와 친박 집회에 충돌이 우려된다라는 기사들을 계속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라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과거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예.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때 예. 당시에 했었던 말이 있죠. 네티즌 70%가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노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라면서 압박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티즌 70%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예. 박근혜 현재 대통령의 예. 탄핵과 헌재 결정 승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자신의 과거 발언을 현재 그대로 적용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청와대도 그렇고요. 네. 박근혜도 그렇고 지금까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제대로 내놓은 게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애매하게 그런 질문들을 비껴갖고 예. 지난번 인터넷 방송 인터뷰 때도 그랬었고 예. 그런 불씨를 지피고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견지에서 분명히 언론에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불복운동이라는 표현 같은 것들을 쓰면서 여지를 남겨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친박단체들의 이 시위가 단순 시위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과격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영수 특검이 결국에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게 법원이 받아들였거든요. 네. 또 3박 4일 헌재 앞에서 이렇게 집회까지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분들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영수 특검의 부인께서 혼절을 하셨다는 기사도 그렇죠. 제가 봤는데요. 예. 며칠 전인가요?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라고 목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네네. 이게 문제시 되고 난 다음에 더 심각하게 처음에 집 앞에서 몽둥이를 들었을 때는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었지만 이젠 지금 마음 같아서 직접 때리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발언들인데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거기에 입고 있는 이 장기정 대표라고 하는 사람의 옷이 군복 모양의 맞아요. 어깨에 성조기가 붙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40년대 서북청년단 이런 게 떠올랐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서북청년단이 그 미군정의 사주를 받기도 하고 갈취, 약탈, 폭행 이렇게 심지어 살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중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까지 이르렀던 그런 역사가 있었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재현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국민들 사이에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 뭐 헌법상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예. 지금 상황은 그걸 뛰어넘는 위험성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내일 뭐 광화문이라든가 헌재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김재현 전 의원도 혹시 나오십니까? 저도 나가야죠. 아. 조심해야 되겠죠. 나오시면 꼭 광화문 부근에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거기서 또 라이브 방송 하시나요? 이 뉴스바는 아니고요. 다른 방송으로 하는데요. 네. 혼자 죽을까봐. 김재현 전 의원과 함께. 저 때문에 위험해지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모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종편 가운데 TV조선이 재승인 심사에 탈락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미디어오늘이 네. 단독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예. TV조선 측에서는 아니다. 확정되지 않았다. 해서 강력하게 또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이 설마 퇴출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지난 몇 년 동안 2013년 이후에 이제 재승인 심사, 조건부 재승인 불가 이런 것들을 보아오면서 예. 당연히 그렇지 않겠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방송국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없애긴 쉽지 않다. 예.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고, 예. 지금 뭐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있는 야당의 주요 미방위 의원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나라가 예. 밑바닥부터 적폐들을 드러내고 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이런 나라에서 예. 종편을 당연히 재승인 심사에 탈락했으면 퇴출을 시켜야 되는 종편에 대해서 예.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비원칙적인 얘기들을 여전히 예. 그걸 바꿔내야 할 당사자, 주체인 사람들 입에서 한다는 것이 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요. 예. 원칙적으로 해야죠. 이전까지는 이제 정권의 편향적인 심사위원 구성도 있었고, 예. 사실상 심사 기준이라고 하는 게 요식행위에 불과했기도 했고, 예. 그리고 조건부 재승인 같은 봐주기도 굉장히 많았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바꿔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예. 미방위 위원들이나, 앞으로 더,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종편에 네. 어느 순간부터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출연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종편에 대해서 과연 흔히 말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종편의 폐단이라든가 종편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게 파헤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네.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던데. 예, 사실상 종편을 그렇게 살아있게 해준 것이 지금까지 종편이 정부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예. 홍보 역할을 충실히 해온 그 대가를 준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종편을 퇴출시켜야 할 예. 야당 의원들이나 야권 인사들의 홍보 역할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고, 예. 그래서 처음부터 통합진보당이라든지 또 이제 일부 야당 의원들의 경우는 끝까지 이제 종편 출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들을 견지하고 지금도 그런 원칙을 지키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처음 종편이 만들어질 때부터 시간이 지나면 다 이런 부분들에 동화될 것이다. 종편의 막강한 그 자금력과 영향력과 이런 것들 안에 다 휩쓸리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고요. 예. 지금이 그걸 바꿔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지 않았습니까? 네. 대선 주자들도 행사에 좀 많이 참여를 하셨던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역대 그 대선 가운데
주요 대선 주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대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 정도인데 네. 대선 주자들의 이런 행보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여성 표심 잡기 아까 그 뉴스 소개해 주시면서도 이런 표현들이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여성들의 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예. 실제로 표되는 정책들 에 대해서 이제 많이 쏟아내면서 대중적인 지지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지적하셨던 예. 대선 캠프 내 핵심 지위 여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실제로는 주변에 여성들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성 장관 비율을 높인다. 내가 구성을 뭐 반반으로까지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쓸만한 주변에 여성 인재들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예. 여러 가지 사고들도 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 그것을 봤을 때 진정성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임금 그렇죠. 여성 노동자들이나 뭐 성범죄에 실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이들 대선 주자들의 행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의 행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이시죠. 양양자 최고위원회 반올림 관련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장 고통받는 여성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전주의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던 여고생이 콜센터 콜수를 못 채웠다고 이른바 이게 욕바지 부서라는 곳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 실습을 하다가 자살을 한 사건도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정말 최소한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정치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저 뭐 어떤 이벤트 행사 같은 곳에 장미꽃 들고 이제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것을 넘어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서 정치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서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서요. 예. 흑수저 스터디 프로젝트를 이런 걸 한다고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 그 강연자인가요? 하여튼 그분들이 저기 빵빵하신 분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네. 요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서점에서 후원을 하는 행사고, 저희 인생서점이 있는 지역인 의정부 청년회에서 준비를 하는 행사인데요. 흑수저 스터디 프로젝트라고 해서 청년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촛불혁명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될 거냐,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하고 그 공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들을 각 영역에서 정치, 경제, 역사, 노동, 인간관계, 철학 이런 영역에서 모신 그런 자리였는데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얼마 전에 한겨레 21에 김성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정치인과 기성세대도 적폐다. 청년들에게 맡기고 다 물러나라. 이런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어떤 분들은 충격적이었다고 표현하는 제목의 인터뷰를 봤는데 사실 청년들 스스로는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그 인터뷰를 딱 보는데 던져야 할 메시지 같은 것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아까 종편 퇴출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 사회를 바꿔 나가려면 현재의 기성세대, 기성정치인들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모색의 시간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인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나오시나요? 네, 주로 학자분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님, 하동강 교수님, 그리고 그 철학자 이병창 교수님도
그리고 임승수 작가님 또 경제 관련 얘기해 주시고요. 예.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님도 나오십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네. 내일 광화문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정치수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었고요. 잠시 날씨 듣고 이어가도록. 목요일 정치수다는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내일 오전 11시로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8대 0입니다. 8대 0입니까? 네. 단 한 명의 반대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특검서 결과 발표도 저희 국민들이 봤는데, 예. 그걸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꼼꼼하게, 헌재 재판관들이 다 보셨고, 예. 또, 현장에서 또 증인신문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단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그게 또 박근혜 측의 불복운동의 명분이 충분히 될 수도 있고, 예.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이 중요한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거 보면은요, 네.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그렇고, 기각이 되더라도 그렇고, 불복종 운동으로 충돌이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충돌을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이전에도 그 집회 때마다 예. 촛불 집회와 친박 집회에 충돌이 우려된다라는 기사들을 계속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라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과거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예.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했었던 말이 있죠. 네티즌 70%가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노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라면서 압박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티즌 70%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예. 박근혜 현재 대통령의 예. 탄핵과 헌재 결정 승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자신의 과거 발언을 현재 그대로 적용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청와대도 그렇고요. 네. 박근혜도 그렇고 지금까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이런 저도 나가야죠. 조심해야 되겠죠. 나오시면 꼭 광화문 부근에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또 라이브 방송 하시나요? 이 뉴스바는 아니고요. 다른 방송으로 하는데요. 네. 혼자 죽을까봐. 김재현 전 의원과 함께. 저 때문에 위험해지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모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종편 가운데 TV조선이 재승인 심사에 탈락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미디어오늘이 네. 단독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예. TV조선 측에서는 아니다. 확정되지 않았다. 해서 강력하게 또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이 설마 퇴출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2013년 이후에 재승인 심사, 조건부 재승인 불가 이런 것들을 보아오면서 예. 당연히 그렇지 않겠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방송국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없애긴 쉽지 않다. 예.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고, 예. 지금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있기 위한 것일 뿐이었지만 이젠 지금 마음 같아서 직접 때리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발언들인데 예.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거기에 입고 있는 이 장기정 대표라고 하는 사람의 예. 옷이 군복 모양의 맞아요. 어깨에 성조기가 붙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 저는 40년대 서북청년단 이런 게 떠올랐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서북청년단이 그 미군정의 사주를 받기도 하고 갈취, 약탈, 폭행 네. 이렇게
뭐 심지어 살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나중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까지 이르렀던 예. 그런 역사가 있었었는데 예. 이런 상황들이 재현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국민들 사이에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 뭐 헌법상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예. 지금 상황은 그걸 뛰어넘는 위험성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내일 뭐 광화문이라든가 헌재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김재현 전 의원도 혹시 나오십니까? 장을 제대로 내놓은 게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애매하게 그런 질문들을 이제 비껴갖고 예. 뭐 지난번 인터넷 방송 인터뷰 때도 그랬었고 예. 그런 이제 불씨를 지피고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견지에서 분명히 언론에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불복운동이라는 표현 같은 것들을 쓰면서 여지를 남겨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친박단체들의 이 시위가 단순 시위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과격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영수 특검이 결국에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게 법원이 받아들였거든요. 네. 또 뭐 3박 4일 헌재 앞에서 이렇게 집회까지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분들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영수 특검의 부인께서 혼절을 하셨다는 기사도 그렇죠. 제가 봤는데요. 예. 며칠 전인가요?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라고 목소리 들고 있었던 사람이 네네. 이게 문제시되고 난 다음에 더 심각하게 처음에 집 앞에서 몽둥이를 들었을 때는 보여주기